안녕하십니까. 탭스의 신의 김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재밌는 질문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질문,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시험이 여러분과 관계가 없다 하면 이제 어떻게 영어 스피킹 시험을 잘 보나, 그다음에 어떻게 영어 라이팅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이제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 주신 시험 자체는 이제 TOP라는 이제 Test of Speaking English인 것 같고, 그다음 Test of Writing English에서 시험이 두 가지, TOP 시험과 TOW 시험을 보는데 어느 거를 공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이것과 아니면 탭스 점수를 400점 이상, 450점 이상 막 이렇게 받으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420만 된다 하더라도 이 탭스 420이라는 점수가 그렇게 막 한 3개월이나 5개월 만에 나올 수 있는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이제 외교부에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TOP 시험이라든가 TOW에서 시험을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이 다른 기관이었으면 잘 모르겠으나 서울대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예, 서울대가 이제 어떻게 스피킹이나 이제 이 라이팅을 평가하는지는 제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점수가 100점짜리 만점짜리 시험이라면서요. 네, 이렇게 됐었으면은 그냥 텍스트 스피킹과 텍스트 라이팅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약간 한 뇌피설 반 섞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스피킹을 잘 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탭스에서 시험을 본다 치면은 25점씩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시험에서는 평가 기준이 60점을 넘으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60점을 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 25점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냐면 대체로 플루언시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을 플루언트하게 하느냐 요건데 요거는 아이러니하게 점수가 대체로 12점에서 14점 정도쯤 나오시게 됩니다. 스피킹에서. 그래서 요거를 점수를 늘리시는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오버를 한다던가 연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잘 하시게 됐었을 때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게 만약에 오픽을 시험 보시는 분들이라던가 토익 스피킹을 보시는 시험 같은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오버를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영어 말하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모노톤으로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사람을 못 알아들었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오늘 커피는 어때요? 같이 뭐 날씨는 어떨까요? 막 이런 형태로 영어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었었을 때 못 알아들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저만 해도 외국에 좀 살았다고 이렇게 한국말 하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조용히 말했다가 아니면 이렇게도 말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이제 강사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문화적인 부분도 없잖아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기력을 좀 키우셔야 된다.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기력을 키우는 것 같은 경우는 말하기 시험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이런 시험을 준비하시려고 할 때 좋은 표현들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나는 그걸 말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물론 이제 플루언시 점수가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루언시 점수가 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너무 이제 말을 너무 이제 조용조용하게 하신다. 모노톤으로 말씀하신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게 accuracy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들이 얼마만큼이나 정확하게 영어 표현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뭔가 한국 사람들도 말을 할 때 지금 저만 해도 한국말 할 때 되게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고 문법에 안 맞는 소리도 많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영어를 표현을 했었을 때 그 표현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거 아주 이렇게 원어민에 가깝게 구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다고 해도 이게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만점 25점을 받도록 이걸 준비해라가 아니라 이거는 어쨌든 간에 한 18점 정도, 20점 정도쯤을 맞게 만들려면 이제 어떤 좋은 표현들을 그냥 통으로 외워가지고 그 말을 절대 틀리지 않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연습하는데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어떤 회화라든가 어떤 이제 내용을 발표한다던가 이렇게 할 때 자주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가 Should you have any question? Please ask away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should you have any question이 아시겠지만 이게 미래 가정법의 if 생략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내가 생각해가지고 입에 이어가지고 막 이걸 should를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런 표현들을 익혀놓고 뭔가 내가 이 표현들을 자주 써야지라고 생각해서 필살기 표현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도 사람들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고급적인 표현을 완벽히 구사했었을 때 1, 2점이라도 더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가지고 내가 원래 한 5점 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맨 마지막에 있었는 표현 하나가 굉장히 고급적이고 원어민적인 표현이 하나가 딱 나왔다. 이렇게 나온다 치면은 점수를 1, 2점이라도 더 추가해서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게 루브릭이란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평가했었을 때 사람은 어떤 등급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급 평가에서 난 요 정도 등급을 해놨는데 갑자기 좋은 표현이 막 나왔어요. 막 너무 말을 잘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표현을 했다가 또 요거 한 칸을 더 올려야 되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제가 평가를 해봤기 때문에 평가는 다른 사람들도 별반 저와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표현을 통째로 다 외우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요 25점은 다음 게 뭐냐면 익스프레션 점수입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 점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표현을 구사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연습을 하실 때 말이 항상 너무 좀 유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I think this coffee is very delicious. Oh, this is awesome. Oh, I actually like to go there tomorrow.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표현들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영어를 고급스럽게 구사한다고 보긴 어렵겠죠. 그래서 뭔가 좀 말을 했었을 때도 뭐 Would you like to get some tea?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Do you want to get some tea?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뭔가 좀 살짝 더 뭔가 그 뭐라 그래. 좀 고급적이고 혹은 아니면 조금 예의가 있는 아니면 좀 수준 있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어 실력이 급상승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내주는 숙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냐면 I think라고 쓰시고 난 다음에 요 I think라는 말 표현을 한 10번 바꿔 써보세요. 예를 들어 I presume, I assume, I posit, I postulate from my standpoint, from where I stand from my viewpoint 이렇게 말을 몇 번씩 바꿔보는 걸로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표현을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표현을 쓰더라도 똑같은 표현을 쓰지 않고 몇 번씩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이 나의 언어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 think라고 하는 표현 같은 경우 I think, I believe, I think, I argue, I assume 이렇게 말을 해서 에세이를 쓰게 되면 expression이라고 하는 점수에서 고득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려운 표현들을 되게 잘 연습해 놓고 if 가정법이라던가 뭐 소댓 구문이라던가 부정어 도치라던가 이런 것이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로 보여주게 되면은 영어 시험에서 굉장한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런 표현들을 자주 쓰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 특히 라이팅 시험이 있었을 때는 익스프레션에서 이걸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점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스트럭처 점수가 되는데요. 이 스트럭처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을 할 때 얼마나 구성이 있게 말을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점수에서 가장 가점이 높은 부분은 전환 구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However, moreover, on top of that, so in contrast, in conclusion,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말을 할 때 잠깐씩 퍼즈가 있고 아니면 전환을 있게 해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로 구성을 잘 지어서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탭스 스피킹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를 강제로 시키는 분들한테 점수가 24점 혹은 25점 만점이 나오는 케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말을 구성지게 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차분차분히 구성을 줘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뭔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게 말을 해주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서울대에서 만든 문제다 치고 어차피 100점짜리 만점이다 스피킹 시험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뭐 이거를 다른 어떤 점수를 내는
다른 평가 기준을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몇 번,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별로 많은 분들이 시험 안 보시는데, 그거를 위해서 다른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고요? 약간,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그냥 평가 기준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평가 기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탭스 스피킹에 해당되는 평가 기준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평가 기준은 이게 점수와 등급이 달라질 뿐 다른 말하기 시험들과 이렇게 쓰기 시험에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체로 말하기 시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라이팅 점수와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수준에서 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라이팅 시험에서는 펑츄에이션, 그러니까 그 맞춤법, 그 철자, 이런 것들이 좀 틀리게 되는, 특히 철자에 대한 부분이 점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되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피킹과 라이팅은 평가 기준이 똑같이 영어를 프로듀싱하는 형태의 능력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 평가하는 기준 자체는 별로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시험에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그렇게 하면 말씀을 주시면 제가 봤을 때 영어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었을 때 그냥 다 좀 뭐랄까 여기저기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짜집은 정도 수준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냥 뭐 탭스 스피킹에서 조금 여러 가지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더 섞은 정도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껏해야 저 스피킹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 재보니까 발화량 12분짜리던데요. 그러니까 12분짜리 시험은 예를 들어 5픽만 해도 거의 40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발화량만 따지면 20분 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렇게까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좀 열심히 연습만 하시고 공부만 충분히 하시면은 이제 짧은 시간 안에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이제 탭스 점수가 이걸 받던가 아니면 탭스 점수 400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말했으면은 아마 60점이라고 하는 그 커트 라인이 한 400점, 420점 정도는 받아야 되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감안하고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이게 주어지는 지문, 번역을 해라라고 하는 지문이나 이런 지문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탭스에서 나오는 어려운 이제 무슨 정치 지문이라던가 경제 지문이라던가 외교 지문 같은 게 번역을 한다던가 직역을 한다던가의 그런 대상 타겟으로 나오는 지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는 단순히 어떤 이제 수능 정도 수준의 것들을 공부하는 걸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림도 없고, 그러니까 텍스트 수준의 것들을 자꾸 이제 혼자 뭐 이렇게 번역해보고 다시 써보고 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문이라는 게 아마 텍스트 쪽에서는 책도 없고 이렇겠지만은 그 길이가 300단어고 어쩌고 한다 그러면 사실 탭스 그 RC 부분에 가면은 그런 지문 할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문을 번역해 보는 정도로 연습을 하시는 거면은 저는 이제 라이팅 시험도 충분히 이게 준비하시는 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분석한 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탭스 대신에 김태혜였고요. 다른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